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한도전 빨리 보고 싶으시죠? MBC 파업 빨리 끝내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재미있어하는 무한도전 1박 2일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00일째, 대전은 100일 정도인데요. 100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대전 지부장 모시고 언론사 파업 사태 그리고 언론 장악의 문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MBC의 최영규 지부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부장님 시청자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영규고요. 전 MBC 노동조합 대전지부 지부위원장을 하고 있고 지금 100일 가깝게 파업 중인 노조의 지부장입니다. 최 지부장님이 원래 MBC PD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민들이나 시청자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실 텐데 이번 파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시민들 만나실 것 같아요. 방송하는 새로운 재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제작 PD이고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제작을 할 때 보면 항상 카메라 뒤에서 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하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반대가 된 거죠. 그렇죠. 새로운 경험들이고요. 앞으로 좀 다시 파업 끝나고 제작 일선에 돌아가면 겸손하게 시청자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시청자들한테 많이 열려있는 방송을 네. 제작하시게 될 것 같아요. 보통 파업 전에 현장에서 작업하실 때 복장이 이러시죠? 오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복장으로 나오신 거죠? 네, 그렇고요. 네. 저희 딸내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예. 아빠가 양복 입고 회사 출근하는 거 보고 싶다라는 게 한동안 이렇게 레퍼토리였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 사촌 동생 결혼식 갈 때 양복을 입어서 보여주던. 그러니까 친구 아빠들이 회사 갈 때는 다 양복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아빠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한번 좀 보여주시죠, 왜? 그러면 회사에도 또 직원들이 굉장히 놀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회사에서 직위가 차장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입어도 될 것 같은데, 한 번쯤은. 간부회의 안 들어가십니까? 간부는 아니고요. 지부장이신데 간부회의 안 들어가시나?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못 갔고. 네. 일단 제작 PD라는 게 이제 항상 일선에서 일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일을 하기 전에는 대전 MBC 시사 플러스라고 이제 시사 그렇죠.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3주 단위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막판에 방송을 앞두고는 거의 3박 4일 정도 밤을 스트레이트로 새고 이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양복 입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 작업이 없을 때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시도해보겠습니다. 내가 시사 플러스에 출연할 수 있게 한번 준비를 이번에 잘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언론사상 사실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파업을 하게 됐던 배경이 이번 이제 언론 장악 시도였는데 지금 어디 파업하고 있고 상황이 어떤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많은 분들이 표현하시길 한국 언론 사상 초유의 사태다. 그러니까 이번 언론사들의 총파업은 이렇게 대규모로 많은 언론사들이 총파업을 또 동시에 벌인 적은 없다. 하는 거고요. KBS나 MBC, YTN, 연합뉴스, 그리고 국민일보 그러니까 5개사가 총파업을 하고 있었고 국민일보는 어떻게 보면 좀 사주와의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나머지 사들은 모두가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과정에서 낙하산 사장들이 내려왔던 언론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같은 이슈로 파업을 했고요. 이제 KBS나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사측과 일정 부분의 이제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합이 성과를 내고 업무에 복귀를 했고 지금은 MBC, YTN, 연합뉴스는 계속 파업 중입니다. 그랬군요. 지금 지역 MBC 그리고 지역 YTN, 연합뉴스도 같이 파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국 상황하고 좀 다른 지역의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정권의 언론 장악 그리고 그 도구였던 낙하산 사장들에 대한 그러니까 명제들을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그렇겠죠.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언론의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전국적 이슈로 싸우는 거 하나.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MBC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MBC와 지역 MBC들이 그러니까 별개의 법인이긴 하지만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맥락을 같이 해서 이렇게 장악이 되는 거고요. 이제
조금은 이제 지역의 특수성이 또 있습니다.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단계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청와대가 그러니까 서울 MBC에 낙하산을 내려 보내면 네. 그 낙하산이 다시 지역 MBC 낙하산. 사장들에 대한 그러니까 선임권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시 이제 자기 하수인들을 낙하산을 내려 다단계 낙하산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지역 MBC 사장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청와대의 낙하산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줄기가 예, 예.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낙하산 부대들이 다 장악한 언론사들이 선정한 방송, 그 드라마 이런 것들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일 넘게 파업을 하면서 사실 그 노조원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심정들이 좀 어떠세요? 그 서울에서는 어제부로 또 대기발령 무더기로 내서 네. 많이들 심리적 위축 이런 것들을 자꾸 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뭐 기도는 기도에 그치고 있는 거죠. 그래야죠, 실은. 당연히.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뭐 그 대기발령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역 같은 경우도 실은 지역 조합 집행부들에 대해서 예. 그 징계를 하겠다라고 예, 예. 이제 인사위원회는 다 해부를 해놨어요. 아, 지역 지부, 예. 예, 몇 번 뭐 정도 지금. 저희 대전 지부 같은 경우는 지부장인 저, 예. 부지부장, 사무국장 3명을 인사위원회 해부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 예, 예. 아직까지 뭐 그 어떻게 보면 지역 MBC들이 서로 또 이렇게 입을 맞춰야 되는데 입이 잘 안 맞나 봐요, 사장들끼리. 아하. 그러니까 징계를 내려도 똑같은 수위로 내려야 되는데 뭐 누구는 뭐 높게 누군 낮게니까 뭐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명이 해고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69명에 대한 대기 발령. 그러니까 서울 MBC 같은 경우 조합원이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69명을 대기 발령을 냈고 예. 해고자 정직이나 이런 중징계 받은 사람들 다 합치면 100명이 돼요. 조합원의 10분의 1을 거의 날려버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조합이나 조합원들에 대해서 위협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투쟁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저 사람을 치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들을 세워놓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100일이고 서울 지부는 지금 130일이 넘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이면 100일인데 농담처럼 이제 두꺼운 파카를 입고 시작했던 파업인데 그러네요. 지금 겨울에. 반팔을 입고 있고 에헤. 그러니까 더 가면 또다시 파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아시는 것처럼 뭐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고 싸워야 돼. 이겨서 끝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결의들은 아직까지 충만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김재철 사장은 일 안 하고 놀러 다녀도 월급 받는데 왜 우리도 그 노조원들은 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참 임금을 안 줘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19대 국회를 개원한 후에 이제 언론 파업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것들을 지금 국회에서 다루려고 하죠. 네. 아마도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죠?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파업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문제 제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었냐면 이명박 정권이고 그리고 그 같은 편인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었죠 예전에. 결국 이자들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무리수를 뒀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 언론 장악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안 받으려고 하겠죠. 자신들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들이 공개되고 뭐 그 이면들이 다 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제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떤 정권이든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하고 싶은 욕구들은 아마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욕구 자체가 뭐 전 개인적으로 욕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니까 이 정권에 그게 뭐 과거의 민주 정권이든 지금의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권이든 마찬가지일 텐데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초기에 서동구신가요? 그 언론 특보를 KBS 사장으로 보내려고 했다가 그때 당시 노동조합이 반대를 했고
철회가 된 거죠. 네, 네. 자진 사퇴를 하는 형식으로. 네. 근데 이제 이 정권은 그 정도의 염치나 양심도 없다. 그렇죠. 라는 판단이고요. 결국 그 언론 장악 과정들이 어떻게 됐는지 실은 뭐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뭐 낙하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는지도 알고 있고 결국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향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언론을 자기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르는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바꿔내자 라는 논의들의 출발이라고 보고 그 출발을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확인하자라는 의미. 근데 하여튼 그 많은 국민들이 언론 파업의 과정을 알기는 알고 또 그 언론 장악을 기도했던 과정들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말로 어떤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났었는지에 대해서는 낱낱이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누구라도 권력을 잡으면 언론을 장악해서 선거에서 이기고 싶을 거다. 정권도 창출하고 싶을 거다. 이런 그 잘못된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 MBC만 놓고 보면 지금 김재철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선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9명인데 그 중에 3명이 여당 추천입니다. 그리고 3명이 야당 추천이에요. 네. 나머지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인데 방송통신위원들은 청와대가 임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 3명, 여당 3명, 야당 3명이면 6대 3의 구도죠. 그러니까 이건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고 실제 김재철 사장을 임명할 당시에 방송문화진흥 이사장이었던 김우룡 전 이사장이 이야기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청와대 가서 조인트 맞았다. 그리고 김재철 임명할 때는 청와대 의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증언으로 이제 드러나는 상황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나 새누리당, 특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 이제 이한구 원내대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업 사태는 방송사 내부 사정이다. 정치권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방송사 내부의 노사 간의 대립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 출발을 보면 실은 정치권에서 꼬아놨던 문제였고 결국 이건 정치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스템을 보완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딴 마음을 못 먹게 제도적인 이제 장치들을 해놓자라는 게 저희들의 궁극적인 요구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정권을 바꿔서라도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새누리당이 지금 그 이명박 정권과 일정하게 선긋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곡동 사저 검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국정조사 이런 거 하자고 하면서도 유독 언론 장악 문제만큼은 사실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 생활의 압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노동 무임금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지금 한 석 달쯤? 월급 없이 사셨는데 그죠? 그게 혹시 방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파업을 하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렇진 않고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던 때가 이제 90년대 초반인데 그때 아마 저희들이 그 문제제기했던 게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노동법 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제 물론 학생 때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의미만 가지고 반대를 하고 뭐 했었는데 이제 생활인이 돼서 당해보니까 직접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줍니다. 실은 한 푼도 안 주고. 어떻게 사세요? 지금? 뭐 좀 이전에 저금해 놓은 거 다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계세요? 적금 해약하고? 뭐 적금 해약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난해 MBC가 뭐 경영이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성과급이 연말에 성과급을 좀 받았는데 다행히 집사람이 그걸 대출을 안 갖고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경우는. 대조를 잘하셨군요. 근데 뭐 그래서 한 두어 달은 저희 집사람이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이제 신경 써야 되지 않아? 근데 예를 들면 제 경우는 그렇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이제 저희들보다 더 파업이 길었던 서울 같은 경우는 예, 예. 그 여의도 은행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대출하는 MBC 조합원들이 많이 들렀다. 대출하러, 예. 시청하러. 근데 이제 물론 일부분 뭐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96년에 MBC를 입사했으니까 지금 한 17년, 16년 차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따뜻하게 잘 먹고 살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몇 달 못 받는다고 해서 그거 어렵다라고 뭐 떠들어댈 게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따뜻하게 잘 먹고 살았던 건 그만큼 시청자들이 저희들을 그러니까 백업을 해주셨던 거라고 네,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그 몇 달은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그러면 그 대차게 싸우기로 하고 연말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는 이런 거 각오도 해보실 수 있겠네요. 탄압은 더 세지지, 우리는 싸울 힘은 더 있지. 뭐 아직까지는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잘 싸워라, 끝까지 가라, 뭐 이렇게 격려하고 있지. 일단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연말까지 해도 되는지. 농담이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세월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파업이 길어지면 그 방송사가 이미지가 망가지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쌓아왔던 것들을 잃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그런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의 데미지라는 부분들을 알면서도 이렇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렇게 계속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번 새로 리셋을 하고 그렇죠. 제대로 된 방송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늘 상처받은 망가진 상태로 이제 방송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순간적인 상처기가 나더라도 오히려 이걸 극복해야지 새살이 돋아서 더 튼튼한 토대가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뭐 생활고의 문제는 뭐 대선 때까지는 좀 가지 않나요? 그 전에 빨리 잘 네, 싸워서 예. 그리고 국민들이 잘 도와서 사태가 예.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KBS 김인규 사장이 MBC 김재철 사장보다 머리가 좋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전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실히 좋아요? 그 뭐 저희들끼리 이야기인데, 네. 실제 KBS하고 MBC가 같이 파업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예. 그러니까 김인규 사장의 두려움이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나는 김재철만큼 나쁘지 않은데 어허. 도매금으로 묶여서 나까지 날아가면 어떡하나. 아하. 그러니까 김인규 사장은 훨씬 더 악질적이구나. 11월이 임기가 끝나요, 실제로. 아, 예. KBS 김인규 사장은. 김재철 사장은 2014년이고. 그러니까 또 뭐 파업 과정에서 보면 김재철 사장은 개인 내 비리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제 완전히 사회적으로 예. 매장이 되잖아요. 예. 근데 김인규 사장은 물론 청와대, 그러니까 이명박이 언론 특보 출신이고 방송 자각의 최선봉에 서 있었지만 개인 비리는 또 나온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임기 몇 달 안 남았는데, 그 임기만 잘만 마치면 뭐 나중에 정치권으로 가든 뭘 하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밀려서 퇴진했다라고 예. 되면 이제 큰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도매금으로 묶이는 게 아주 두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에 협상을 제안들을 했어요. 아하. 그렇군요.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노사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면에 어떤 협상들이 있는지 다 오픈을 못 하죠. 예. 특히 이제 인적 쇄신 관련해서는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보면 이제 그 김인규 사장이 노동조합하고 KBS 노동조합하고 그러니까 합의한 게 그런 거죠. 대선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탐사보도팀을 다시 부활하고, 원래 탐사보도팀에 일했던 주역들을 다시 그 탐사보도팀으로 발령내겠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을 폐지하겠다. 아, 주례연설을 폐지하기로 했어요? 예. 그 내용 몰랐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그러니까 전향적인 네. 것들을 많이 던졌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KBS는 나름의 이제 파업의 성과들을 가지고 들어간 거고, 김인규 사장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임기를 보장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뭐 스마트한 겁니다. 근데 이제 MB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파업이 길어지면서 김재철 사장이 혼자 온몸으로 이걸 다 막아내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청와대도 실은 김재철 사장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도와주진 않죠. 그리고 파업 중간에 계속 김재철 사장의 비리에 대한 것들이 덧붙이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송의 공정성, 말살이나 이런 건 아주 기본이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함량의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김재철 사장 입장에서도 노조와 협상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좀 뭐 그렇게 보입니다. 한 사람은 경력 관리를 하고 이후 자리를 보장받는 데 비해서 한 사람은 자기 현직 남아있는 경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임기가 정권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런 참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참 정현주 사장이 KBS 전 사장이었던 정현주 사장이 김재철 사장 사건을 보면서 어쩜 검찰이 저렇게 관대하고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노조는 지금 2번이나 구속영장 청구했었는데 기각이 됐었죠. 김재철 사장을 그렇게 봐주는 게 청와대인가요? 아니면 그 임기 보장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건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청와대가 어떻게 봐주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무 방해나 뭐 회사에서 고발한 거죠. 조합집행부들을 고발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의 영등포 경찰서가 2번이나 이제 집행부들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2번 다 기각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반면에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도 김재철 사장을 3가지를 걸어서 고발을 해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 그렇죠. 뭐 횡령, 뭐 기타 등등인데 뭐 전혀 뭐 좀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 의지도 없고 해도 맹물이고 뭐 이런 한 차례 소환만 했고 그 뒤에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아까 요 방송 전에 이제 스태프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MBC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대로 그냥 대선 때까지 가면 MBC가 가지고 있던 날선 보도나 비평이 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그래서 방치해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던데 좀 뭐 일정 부분 그 가능성이 뭐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답답한 설정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MBC 뉴스데스크를 지금 안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제대로 그 보도를 안 하니까 비판적인 내용도 또 다 사라졌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파업 끝내고 가서 보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하도록, 선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언제 끝내냐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저희가 파업 이전에 그럼 맥없이 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린 공정방송 회복해야 된다고 파업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실은 그동안 내부에서 진한하게 싸워왔거든요,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 김재철 사장의 하수인들이 장악한 MBC에서 그러니까 일선 기자들, PD들, 노동조합 끊임없이 이제 그런 제대로 된 방송을 하고자 끊임없이 싸워왔는데, 실은 그게 도저히 일상에서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돌파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실은 파업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돌아가서 싸우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현장에서 싸우다 그 방식으로 안 돼서 저희들이 파업이라고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MBC 방송을 망가뜨렸던 그 몇 분들, 그 시스템을 파업을 통해서 극복해내지 않으면, 지금 저희들이 파업을 접고 들어가서 다시 PD수첩으로 가든 뉴스데스크로 가든 뭐로 가든 과거와 다르지 않은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현재 모순들을 걷어내지 않고는 돌아가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간다고 한들 편성이 되겠느냐, 혹은 뭐 제대로 보도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어려운 조건에서 계속 이제 지역 그
방송조합원들이 계속 파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이제 끝낼 시간이 돼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전 MBC는 한 열 몇 분 정도? 파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체 몇 분 아닙니다. 정도? 저희 대전지부 네, 대전지부 조합원이 52명이고요. 예, 52명 같이 하시는 거고. 네. 그런데 어쨌든 방송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파업하는 걸 모르는데 실제로 대전 MBC도 계속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파업에 조합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정말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혹은 시청자들한테 어떤 부분 우리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네. 광고할 거 있으면 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 이전에 이제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국이긴 하지만 뉴스데스크가 시청률 기록을 깼습니다. 0.9%. 1% 미만으로. 예, 실제 MBC 뉴스데스크가 그런 시청률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두 자릿수 아래로 떨어진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대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조합원인 취재 기자들 지금 뉴스에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정규 프로그램들이 거의 방송이 안 돼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물론 일부 뭐 비조합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어쨌든 뭐 저희들도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52명의 조합원 중에 최근에 이제 출산으로 한 여성 조합은 빠져 있고 또 한 여성 조합원은 남편 따라서 잠깐 외국 가 있고 50명 중에 또 방송의 특성이 송출인력은 어쨌든 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적으로는 저희 30여 명이 이제 파업 대오를 형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조합원들이 되게 일하고 싶어 해요. 가서. 그럴 것 같아요. 예, 가서 취재도 하고 싶어 하고 앵커도 하고 싶어 하고 프로그램 제작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걸 참고 어쨌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못 하고 그러니까 시청자들 가끔 뭐 이제 제보도 주시고 하는데 뭐 방송을 못 하니까 이제 소화를 못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뭐 노력을 해서 파업을 끝내고 이겨서 끝내고 현업에서 돌아가고요. 좀 그러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표시가 덜 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전체 MBC뿐만 아니라 대전 MBC에서도 열심히 파업하고 있다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MBC 파업의 가장 정점에 김재철 사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의 그러니까 사장 재임 기간 동안 했던 수많은 악행들 거기에는 뭐 상법상 대표이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건까지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한 수사와 구속을 촉구하는 이제 범국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뭐 대학가나 시내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이렇게 테이블 놓고 서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 보시면 뭐 열심히 서명 좀 해주시고요. 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할리 파업 끝내고 몇 시간들 무한도전도 보고 싶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려면 좀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주 구체적으로 광고를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19일입니다. 19일이 저희가 그 대전지부 파업 10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100일 넘게 싸우면서 실은 조합비도 많이 소진됐고 그러니까 또 파업도 돈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월급이 안 나오니까 조합비를 못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뭐 일정 부분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싸워왔던 저희 투쟁의 기록들을 같이 좀 공유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파업을 같이 하고 지지하시는 분들 좀 보시고 여름 저녁에 시원한 생맥주를 한 잔 좀 나누면서 그러니까 언론의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후원 오프를 마련했습니다.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저녁 7시 6시 6시 대전 MBC 파업 후원 호프 네. 만년동에 있는 모처에서 네. 어디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 만년동 너네 동네 앞인데 KBS 앞이에요. 예, KBS 노조원들이 돈 좀 많이 갖고 와도 되겠네. 거기. 그 파업도 풀었으니까. 잘 풀렸으니까. 네. 이제 월급 받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만년동에 있는 퀸호프라고요. 거기 사는데 그러니까 넓은 자리에 맛있는 음식들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오셔서 같이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이 가셔서 그리고 저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물론 거기서 뭘 하진 않겠지만 같이 술 마시면서 파업하는 노동자들 힘내는 우리 동료들이 끝까지 잘 싸우도록 그리고 끝내 이기도록 하는 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무한도전도 보고 싶지만 그리고 뉴스데스크도 보고 싶지만 그 GPD가 진행하는 시사플러스 제작하는 시사플러스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MBC 문제가 잘 풀려서 김여철은 나가고 MBC가 공정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쟁취해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MBC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MBC와 더불어서 YTN 연합뉴스도 여전히 파업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력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함께 이길 수 있도록 같이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